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논평은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가 3일이에요. 주호영이 대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힘의 현재의 당권 주자들 성이 안 찬다. 신문들마다 방송들마다 모두가 이 기사로 도배가 되었고, 다시 또 온갖 입 가진 자들마다 모두 나서서 뭐라고 떠버리고 있느냐면, 한마디로 결국 윤심은 한동훈이 아니냐고. 저는 그 정치구단이라는 박지원까지 나서서 이건 윤 대통령이 주호영의 입을 빌어서 한동훈이 어떻게 했느냐고 여론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래요.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이 주호영과 만나기 전에 먼저 김기현을 관저로 불러서 거의 3시간씩이나 독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다시 또 언론들은 뭐라고 짐작하느냐면, 윤심은 김기현에게 있을 거야. 장제원이 지금은 김기현을 밀고 있고 그래서 김장현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지 않느냐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또 나경원까지도 지금은 김기현과 손잡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론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유순호 작가 뇌피셜이구나 하고 무릎을 때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두고 보세요. 김기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려가서 내각에 들어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역시 나경원의 경우와 비슷하게 현재 난립하고 있는 당권주자들에 대한 교통정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김기현이 내각에 들어가게 될 경우 그는 어떤 직을 받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100% 이상민의 그 행안부 장관직을 이어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상민은 대통령이 끝까지 사퇴시키고 싶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탄핵까지 갑니다. 그래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이상민은 일단 장관직이 정지될 테니까요. 최근에 민노총의 파업 사태로 이상민에 대한 그 민주당의 공세가 잠깐 멈칫하고 멎어선 듯이 보이고 있지만, 이상민이라는 이 뜨거운 감자상관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그 야당에게 있어서도 한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진지,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반드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국회의 그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이상민이라는 이 윤석열의 최전방의 진지는 돌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당은 어차피 이 진지를 포기하고 다시 또 새로운 진지를 구축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김기현을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작 주호영과 함께 의논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 집권 여당에서 정말 굉장하게 정제된 발언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을 손꼽으라면 그건 바로 안철수 대표님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름 아닌 주호영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주호영 역시 절대로 함부로 남의 이름까지 꼭꼭 짚어가면서 이렇게 분평을 내놓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랬겠습니까? 그건 바로 주호영이 뒤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 아침에 김기현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왜 하필이면 꼭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느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반발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그 자신도 주호영의 그 성차지하는 당권주자 명단 속에 들어있지만 그걸 100% 동의한다고 찬성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귀띔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님과 굉장히 친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윤상현은 오시원을 지지하지 않고 안철수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제원보다는 계속 윤상현에 대해서 주목해오곤 했는데, 틀림없이 안철수 대표님이 이 자기 집권여당의 당대표로 당선되면 그 사무총장에 임명될 사람으로서는
100% 윤상현을 지목합니다. 두고 보세요. 틀림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나 둘씩 나경원에 이어서 김기현까지, 그리고 또 윤상현과 거기에 더해서 무슨 조경태니 황교안이니 하고 이렇게 모두 하나 둘씩 지금 교통정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윤상현을 중심으로 이들은 모두가 안철수 대표님의 지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제원도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오늘의 이 논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이준석으로부터 간장연대로 조롱받곤 했던 그 간장연대, 저는 이 연대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장제원도 100% 안철수를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묻겠죠? 아니 그럼 모두들 윤심은 한동훈에게 있다고 하는데 언론들마다 입가진 자들마다, 그리고 지어는 그 불려 같은 박지원까지도 모두 100% 한동훈이 차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한동훈은 과연 아니란 말인가? 또는 과연 한동훈과 안철수가 이번 전대에서 마주붙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죠? 제가 대답해 드립니다. 제가 이미 다른 논평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동훈은 이번 전대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대표 출마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논평들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한동훈을 만약 이번 전대에 출마시키면 윤 대통령은 100% 역풍 맞습니다. 입으로는 말끝마다 당 얘기를 나는 신경 안 쓴다, 나는 상관 안 한다, 거의 노래처럼 이렇게 입에 담고 냈던 윤 대통령이 만약 한동훈을 전대에 출마시키는 순간 이건 그야말로 대놓고 아주 명목장담하게 당권에 개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권에 개입한다는 것에 그 시사하는 바는 다름 아닌 바로 총선에서 있게 될 공천에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함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최소한 그 국힘의 3선 이상의 중진들이 터전을 찾고 있는 그 영남 지역의 보수파 텃밭들에서 누가 시키지를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윤핵관들에 대한 그 집단적인 경계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그 경계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한동훈의 전대 출마를 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윤석열도 그리고 윤핵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절대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한동훈이라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의 그 정치적인 기승자로도 삼고 싶을 그런 그 자신의 큰 대망주를 너무 일찍이 그리고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릴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저는 100%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이런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과, 그리고 이번에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자기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지금 윤석열도 한동훈도 모두 이들은 전체 보수파 국민들에게서조차 100%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 30%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비록 그날마다 요즘 민노총과의 그 강경 대응으로 한 2, 3%는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곧 40%를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모두들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말 억지로 한 1, 2%씩 올려보면 뭘 합니까? 다시 또 한번 김건희가 얼굴 내밀고 나대면 지지율을 한 5, 6%씩 까먹는 건 아주 식은 죽 먹기일 테니 말입니다. 이미 중도는 절반 이상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어요.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엊그저께 12월 2일까지 조사한 그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46%이고 국힘은 38.8%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들의 그 경고 지지층 30%만 떼내고 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중도에서는 자그마치 16%가 이미 민주당 쪽으로 갔고, 보수 쪽으로는 그 16%의 절반밖에 안 되는 8.8%만이 지금 현재 국힘을 지지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에 그 주호영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당권 주자론을 빌어서 표현한다면 특히나 수도권에서 그리고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당권 주자가 정말 죽도록 위원을 확장해봐야 더 가져올 수 있는 지지율이라고는 현재 여전히 중도에 머물러 있는 안철수의 지지자들 말고 또 어디에 뭐가 더 있습니까? 이미 진보 쪽으로 갈 놈들은 다 갔고 또 보수 쪽으로 올 놈들도 다 왔습니다. 16%가 저쪽으로 갔고 8.8%는 이쪽으로 왔으니 합치면 24.8% 아닙니까? 대개 35%에서 40%를 좌우하는 스윙보트 층에서 24%를 떼내고 나면 남는 것이 바로 10%에서 16%를 좌우하는, 저는 이것이 바로 아직도 좌우 어느 쪽으로도 확실하게 기울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자기들이 좋아하는 안철수만을 지켜보고 있는 안철수의 지지자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안철수의 지지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10%에서 16%, 작게는 10%, 많게는 16%까지의 이 지지층을 누가 가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이 지지층은 대선 때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해줌으로써 정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찍었던 지지층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안철수가 만약 윤석열로부터 정말 만에 하나라도 토사우팽을 당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이들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통째로 깡그리 윤석열과 반목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날로부터 100% 틀림없이 반윤석열로 돌아서 버리게 될 그런 안철수의 콘크리트 내지 강철 지지층인 것입니다. 이 지지층을 잃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어떤 꼴이 나게 될지를 아십니까? 대선 때 안철수를 놓친 이재명이 지금 당하고 있는 꼴을 보십시오. 제가 대선 기간 때에도 한두 번만 논평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안철수를 놓치면 이재명 100% 감방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붙잡았던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혹시라도 난 이미 대통령이 다 됐는데 뭐가 두려우랴. 당신도 바로 나 윤심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손 들어주면 바로 누가 곧 당대표가 될 터인데 이렇게 자신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대로 그 정도로까지 바보는 아닐 것입니다. 혹시 지금쯤 지지율이 잔뜩 높아서 그래서 정말 흥분해서 잔뜩 콧대를 쳐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한 백척간두입니다. 이재명과의 전쟁이 지금 한창 백일화되어 있고 곧 이어서 또 문재인과의 전쟁도 엊그저께 서훈이 구속되면서 지금 이미 선전포고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시 또 한동훈을 전대에 출마시켜 안철수와까지도 반목하게 된다면 여기서 곧 이어 또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역시 안철수와 같은 선상에 있는 또 다른 대권주자들, 이를테면 홍준표, 오세훈, 거기에 유승민까지 더해서 이런 사람들이 모조리 함께 한동훈 견지로 돌아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총선, 국힘은 100% 패하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한동훈으로서 총선을 치르면 국힘이 이 총선에서 얻어낼 수 있는 표는 여전히 그 30%대에 아니 맥시멈 40%까지 쳐주죠. 그렇게 보수 우파를 하나같이 똘똘 뭉쳐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중도는 16% 이상이 진보 쪽으로 가버렸고 다시 또 이번 전대에서 안철수가 이 여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6%까지의 그 스윙보트 층을 얻거나 또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생생한 사례, 생생한 증거, 다름 아닌 바로 황교안과 나경원이 이끌었던 자유한국당이 미통당으로 탈바꿈하면서 민주당에게다가 180석을 안겨줬던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황교안이 지금 다시 또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으니 오죽했으면 그 사람 좋은 주호영 입에서까지도 당권 주자들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런 말까지도 다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평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길어졌군요.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호영의 이번 발언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 하면 이건 먼저는 나경원에 이어서 이번에 김기현도 역시 교통정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100%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 역시 100% 출마하지 못합니다.
전대는 고사하고 만약 총선 전까지 이재명을 잡아놓지 못하면 한동훈은 총선이 쫓아 나오지 못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때까지도 이재명이 멀쩡하게 살아서 민주당이 공천을 지휘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역시 지지율 폭망입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를 여러분들은 이번에 하루아침에 폭망한 오세훈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 오세훈의 대권 지지율이 겨우 2% 나왔습니다. 이준석과 둘이 같아요. 때문에 윤석열이 만약 한동훈을 아끼고 또 한동훈이라는 이 카드를 정말 소중하게 잘 써먹으려면 전대에 출마시키지 말고 특히나 총선 전까지 한동훈이 손으로 이재명까지 감방에 보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총선에 출마하면 당대표인 안철수를 도와 서울 수도권 지역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든지, 그리고 겸해서 비례대표로 영입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또 틀림없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쯤 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총선도 역시 대통령께서 안철수 대표님과 제2차 철석연대를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공동정부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되고, 또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냄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의리가 있고, 또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매력으로서 전체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지지율이 어디서 옵니까? 국민이 감동을 해야죠.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